안녕하세요. 시니어 타운입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긍정의 힘으로 성공으로 한 발씩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제국 68세의 기적. 68세의 강태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때 잘 나가던 건설사 대표였던 그는 믿었던 동료의 배신과 무리한 투자로 인해 단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남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을 끊었다. 그가 머무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그는 낡은 신문지 위에 컵라면 하나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 딱 한 번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었다. 태호는 짐 가방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그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노신사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었다. 수첩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현실은 상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빛을 비추는 실체 상상을 바꾸어라. 당시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치부했던 그 문구가 벼랑 끝에 선태호의 심장을 세차게 때렸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상상해온 것은 오직 몰락, 배신, 가난, 죽음뿐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현실은 그가 매일 밤 머릿속으로 그린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2년 뒤 1,000억 원의 자산가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었다. 숨소리, 공기의 온도, 통장에 찍힌 숫자의 감촉까지 느껴야 하는 처절한 상상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상상하고 느끼고 적었다. 태호는 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전 재산 50만 원 중 20만 원을 털어 낡았지만 깔끔한 양복을 세탁하고 매일 아침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로비로 향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시키지 않고도 당당하게 로비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주위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1,000억 원을 움직이는 회장의 자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구상하러 온 것이다. 그는 매일 밤 고시원의 좁은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거대한 통유리 창이 있는 집무실을 상상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책상 위에는 수조 원 단위의 프로젝트 서류가 놓여 있다. 그는 그 서류에 서명하는 자신의 손가락,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상상했다. 어느 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 젊은 IT 창업자를 만났다. 그는 혁신적인 물류 알고리즘을 개발했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며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었다. 태호는 그 젊은이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열정을 보았다. 태호는 주머니에 든 마지막 5만 원을 꺼내 그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말했다. 자네의 기술은 세상을 바꿀 걸세. 다만 자네가 스스로를 돈 없는 개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자네가 이미 1,000억대 기업의 CEO라고 생각하고 다시 전략을 짜보게. 그러면 투자자들이 자네를 찾아올 걸세. 태호의 조언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가 상상의 힘으로 다져온 확신이 섞인 선언이었다. 젊은이는 태호의 기백에 압도당했고 태호가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호텔 로비를 집무실 삼아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기적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왔다. 태호가 도왔던 젊은 창업자의 회사가 대기업의 투자를 받게 된 것이다. 젊은이는 태호에게 지분의 10%를 약속하며 고문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태호는 거절했다. 내 목표는 고문이 아니네. 나는 나만의 제국을 건설할 걸세. 태호가 상상한 분야는 데이터 기반의 노인 주거 혁명이었다. 그는 68세라는 자신의 나이를 약점이 아닌 최고의 강점으로 승화시켰다. 노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외로움과 갈망이 무엇인지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돈 한 푼 없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 계획서는 희망 사항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업의 기록물처럼 정교했다. 그는 상상의 힘을 빌려 미래의 시점에서 생각하여 과거인 현재를 회상하듯 계획을 짰다. 이 사업은 이미 성공했다. 나는 지금 그 성공의 과정을 역으로 추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확신은 기적 같은 인연을 불러왔다. 태호의 사업 계획서를 우연히 본 한 은퇴한 자산가가 그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태호의 나이보다 그가 가진 압도적인 확신과 미래를 보는 눈에 매료되었다. 당신은 마치 미래를 이미 보고 온 사람처럼 말하는군요. 50억을 투자하겠소. 당신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시오. 투자를 받은 뒤 태호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상상의 시간을 갖게 했다. 우리가 지을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지, 그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며 얼마나 존엄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지를 시각화하게 했다. 태호의 사업체는 불과 1년 만에 전국적인 돌풍을 일으켰다.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AI와 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노인들의 지적, 정서적 자산을 보존하고 연결해주는 독보적인 플랫폼이었다. 상장 전 기업 가치는 이미 수천억을 넘어섰다. 2년이 되는 날 아침, 태호는 꿈에 그리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비서가 가져온 자산 보고서의 하단에는 추정 순자산 112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컵라면을 먹던 2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상상이, 그때의 간절함이 지금의 대리석 바닥과 가죽 의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이제 안다. 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것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임을. 태호는 자신의 재산 중 500억 원을 출연해 상상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실패한 중장년층과 꿈을 잃은 청년들에게 정신적 풍요가 물질적 풍요를 창조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그는 강단에 서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나이가 68세든 88세든 상관없습니다.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이미 얻었다고 믿으십시오. 우주는 당신이 상상한 그 크기만큼 정확하게 현실을 배달해 줄 것입니다. 태호는 창밖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이미 또 다른 2년 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새로운 상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내용이 어떠셨나요? 시니어 타운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그러니 지금 꾸고 있는 꿈을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상상하십시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